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임현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다시피 메가라는 접두어는 많다, 방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가라는 의미에 맞게 저희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기본, 기초로부터 임플란트의 어려운 부분, 심화까지 모두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임플란트의 기본적인 내용, 임플란트 식립 총론, 임플란트 수술 개론 1과 2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빼놓고서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데요. 임플란트는 그만큼 어떤 실패한 자연치와 무치약 부위를 극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플란트를 단순히 심는다, 식립한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임플란트가 얼만큼 들어가서 얼만큼 빠르게 저작 기능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와중에 환자한테 얼만큼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이쁘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롱텀 스테빌리티, 스피드, 레스 페이션트 모비디티, 에스테틱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 이런 것을 생각할 것 같아요. 경조지 이식술, 연조지 이식술이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좀 잘 심겨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협측으로 위치된 상황입니다. 즉 좌측은 옵티멀하게 심겨진 상황, 우측은 서브 옵티멀하게 심겨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GBR 같은 고리식 그리고 연조지 이식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 치료들은 옵티멀한 임플란트 포지션일 때는 쉽고 예측성이 있지만은 반면에 우측처럼 서브 옵티멀한 포지션에는 더 어렵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조지 이식술과 연조지 이식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술전의 분석, 그리고 술전 분석을 통한 서지컬 체크리스트의 확인, 이러한 점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술 전에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서지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또한 위의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절개부터 봉합에 이르는 기본적인 수술 시기를 다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대 여환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메디컬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고 왼쪽 아래 어금니 보철물이 깨졌다는 주소로 오셔서 보철과와 상의하에서 이쪽 부위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35번, 36번 부위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술전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요. 다음이 이제 스텐트를 장착하고 찍은 방선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 폰틱 하방 부위로 굉장히 뼈가 자라 올라와서 이쪽 부위에는 조금 본을 삭제해야 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술전 CBCT 영상을 보게 되면 파노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에 굉장히 뼈가 많이 자라와 있고 이 부위를 삭제될 것이 예상이 되고, 하지만 삭제된다 할지라도 버칼 부위에 약간의 고래 함몰이 보이면서 이 화살표 부위는 GBR을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치조 신경관까지 거리는 충분해서 적당한 길이의 임플란트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크레스탈본을 삭제해주고 자라나온 뼈 때문에 생긴 37번 매지알 쪽에 인트라보니 포켓을 없애줌과 동시에 GBR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크레스탈본을 삭제하게 되면 코티칼보니 레이어가 없어지면서 임플란트 고정에 약간 위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서머지 타입의 힐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플랩 클로저를 계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술전 사진입니다. 교환면 사진이고요. 협측 사진입니다. 술전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절개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보다 시야가 좋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링골라이즈 인시전을 선택을 했고, 버티컬 인시전 없이 34번과 33번 사이에 파필라 베이스 인시전을 해서 시야를 좀 더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이 플랩을 열었을 때 사진이고요. 술전 CBCT와 파노라마에서 보듯이 크레스탈 쪽에 본이 튀어나오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다음처럼 삭제를 했을 때 술전 분석에서 예상했듯이
해면골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보였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식립을 했지만 술전 분석에서 보듯이 버칼본의 디피션시가 관찰이 돼서 이 부위에는 콜라겐 멤브레인과 본삭제시 나온 자가골 그리고 이종골을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고 다음이 차폐막을 설치를 하고 고리째를 섞어서 이식한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의 고리식구의 흡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해 줬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고정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술전 계획에서 우리가 세웠듯이 다음처럼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줘서 썸머지 타입의 힐링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임플란트 식립 후의 사진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크레스탈 쪽에 본 리덕션이 이루어졌고 37번 매지알 쪽에 있는 인트라보닐 포켓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적절한 위치에 잘 식립된 것이 보입니다.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이제 플랩을 다시 열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약 10일 후에 발사를 위해 내어난 모습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이루어져서 즉 봉합이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져서 다음처럼 치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술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술기를 이용해서 술식을 시행한다면 다소 복잡해 보이는 그런 증례라도 쉽게 극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본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러닝 커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러닝 커브가 이제 노멀로 표시된 검은색 그래프라면 출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서지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기본 술기를 함양으로해서 우리의 러닝 커브를 조금 더 앞당겨서 우리가 쉽고 이상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